안녕하세요. 진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진종투입니다.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라는 코너는 중국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제가 한국어로 핵심 내용을 설명드림으로써 중국 현지 증권사들의 시장에 대한 뷰를 파악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yuan화 환율인데요. 우선 yuan-달러 환율이 장기 흐름을 보시면요. 2013년, 14, 15, 18, 19, 20년 2018년 3월 미중국 분쟁 본격 점화 이후부터 yuan-달러 환율은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죠. 중간에 좀 기복이 있었지만 yuan-달러 환율은 2018년 3월에 6.2 수준에서 2019년 말쯤에는 한 7.2까지 올라갔죠. yuan-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yuan화가 약세라는 거죠. 하지만 2020년에 들어서서 좀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특히 2020년 6월 이후에는 yuan-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즉 yuan화가 강세로 돌아섰죠. yuan화를 분석할 때는 우선 미국 달러 지수를 봐야 되는데요. 2018년 3월 미중무역 분쟁 본격 점화된 시점부터 미국 달러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고, 하지만 2020년 6월 이후부터는 미국 달러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오늘은 CICC, 국태군안, 신만홍원, 중은, 국성, 초원 등 6개 증권사의 yuan화 관련 리포트를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CICC가 10월 9일에 발간한 보고서를 보시면 제목은 미 대선 이벤트가 yuan화 강세를 만들었다인데, 최근의 yuan화 강세는 주로 미 대선이 가져다준 두 가지 기대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하나는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에 재정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이다. 중국 환율에 있어서 미 대선은 단기적으로 여전히 매우 중요한 변량인데, 주목할 점은 비록 현재 바이든이 앞서고 있지만 미 대선 결과는 여전히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설령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대중 정책에 있어서 아직은 자세한 어떤 조치나 항목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만약 바이든이 승리했을 때 바이든이 기존에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그 중국 수출 상품에 대한 관세를 바로 폐지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몇 개월 동안 yuan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흐름을 어떤 추세적인 장기적인 추세로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코로나 확산 이래 중국 경제의 회복은 대체로 수요보다는 공급의 회복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는데, 산업 생산의 회복이 빨랐는데 소비는 회복이 상대적으로 느렸다. 10월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외식, 교통운수 등 소비 활동은 회복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코로나 전의 그 동기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했다. 이번 경기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추진 요소는 수출과 부동산이다. 수출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 정책의 자극이 컸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중국 자체의 신용대출 확장의 결과다. 만약 내년에 미국이 재정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경우 중국의 수출에 있어서 지지력이 될 거고, 하지만 중국 국내 신용대출 확장이 계속 진행된다면 또 채무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 리스크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수출이 yuan화 환율에 대한 지지력도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CICC는 최근의 yuan화 강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미 대선 이벤트 영향이 크다고 봤고, 하지만 이런 몇 개월간의 yuan화 강세를 너무 추세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보고서는 국태군안증권 10월 14일 보고서인데요. 제목은 yuan화가 지금 강세 구간에 있는지, 아니면 미 대선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 yuan화 가치가 3.57% 상승했는데 초기에는 아마 미국 달러의 약세로 인한 피동적인 반응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바이든이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는 yuan화 강세에 있어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해줬다. 즉, 만약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중 관계의 긴장한 이런 국면이 조금은 완화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yuan화가 강세를 보였다.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향후 yuan화는 지속적으로 강세로 갈 수 없다는 관점이지만 국태군한증권은 이런 관점에 찬성하지 않는다. 국태군한은 yuan화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강세 구간으로 갈 거다라는 관점입니다. 국태군한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글로벌 정치와 경제 상황을 둘러보면 동쪽은 강해지고 서쪽은 약해지는, 즉 중국 쪽은 점점 강해지고 미국, 유럽, 서방 쪽은 점점 약해지는 이런 새로운 글로벌 구도가 형성 중에 있다. 글로벌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중국만 잘 나가는, 그리고 중국은 내수 확대라는 강력한 정책 하에서 한편으로는 내수를 기반으로 그리고 독립적인 경제 발전 요거를 강화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여러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 그래서 내수랑 개방을 동시에 하는, 그래서 중국의 경제적인 이런 펀더멘털 측면은 양호하다. 그리고 금융의 불균형 문제가 좀 비교적 약하다. 이러한 것들은 yuan화 국제화와 yuan화의 중장기적인 강세 추세에 기반을 마련해 줬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점점 글로벌 자산이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관점인데, 해외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수많은 부양 정책을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향후 정책 수단을 더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런 여지가 비교적 작다. 금융과 실물 경제의 괴리가 크다는 이런 상황이 좀 심각하고, 글로벌 유동성은 범람한 상황이지만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투자 자산은 점점 줄어드는.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시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기회를 마련해 줬다. 왜냐하면 중국은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 측면도 양호하고 또한 방대하고 성장이 빠른 이런 내수 시장을 갖고 있고, 또 서방에 비해서는 아직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충분하다. 그래서 자산의 투자 수익률도 비교적 매력적이다. 가 두 번째 근거고요. 세 번째 국태군한은 미국 달러가 중장기적으로 약세 구간으로 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절제가 없는 재정 통화 완화 정책은 미국 달러의 중장기적인 신용에 대해서 좀 손상을 입힐 것이고, 만약 바이든이 집권해서 재정 긴축 정책을 취하게 되면 이는 또한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고요. 10월 15일 현재 yuan 달러 환율은 6.72인데 국태군한은 단기적으로 yuan 달러 환율이 구간을 6.5에서 6.9 요 구간에서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했고, 향후 yuan화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미래 1년 내로 yuan 달러 환율이 6.0 근처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관점입니다. 앞서 CICC의 관점에 비해서 국태군한은 좀 관점이 좀 다르죠. 이어서 신만증권의 보고서를 보시면 10월 11일 보고서인데요. 제목은 국경절 기간 yuan화 큰폭 절상, 이는 내적 요인인가 외적 요인인가. 신만증권은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yuan화가 크게 절상된 것에 대해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다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외적 요인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 국경절 기간 동안 1.8조 달러에 달하는 신규 재정 자극 정책을 내세웠고, 미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은
또 이런 재정 정책의 통화 완화 정책까지 협조하겠다고 암시를 했고, 재정 지원 규모가 클수록 미국 산업 생산의 회복의 난이도가 커진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경기 회복은 아마 더 긴 시간이 걸릴 거다. 한편 유럽의 경우에는 비록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나타났지만 PMI 지표와 산업 생산 등 이런 경제 지표의 회복이 양호하고, 또 이런 회복세가 미국보다 뚜렷이 좋고, 이런 미국과 유럽 간의 뚜렷한 대조하에서 미국 달러 지수는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0.8% 절하됐다. 이는 위안화가 0.5% 정도 강세를 보이게 만들었고, 이러한 요인들은 국경절 연휴 기간 위안화의 절상폭에서 한 40%를 차지하다. 이런 외적인 요인들은 위안화의 실질 유효 환율에 대한 영향은 중성적이다. 내적 요인에 있어서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 국내 관광업과 소비 관련 데이터들이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이는 중국 주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크게 해소됐고, 이는 중국 경제 수요의 회복에 대한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신뢰감을 증강시켰고, 이러한 기반으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중장기적으로 중성적인 통화정책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피력했고, 중국 국내 통화정책은 해외에 비해서 연말까지 완화하는 수위에 있어서는 해외보다는 뚜렷이 자제할 것이다. 이런 내적인 요인들은 위안화를 0.9% 절상시켰다. 4분기 위안화를 전망해 보면 중국 국내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이 비교적 중성적이고, 이런 요인들은 위안화의 어떤 큰 방향을 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미 연준의 추가 완화 정책의 그 여지가 좀 제한적이고, 유럽의 경우 코로나 2차 확산은 또 유로존 경제의 회복에 있어서 좀 어떤 변수를 제공할 것이고, 그래서 미국 달러는 향후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소폭 반등할 수 있다고 봤고요. 게다가 미중무역 관계가 단기 내에 실질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은 또 점점 향상되는 그런 장기적인 로직이 있다. 연말까지 위안 달러 환율은 6.7에서 6.8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변화가 없고, 이에 해당되는 미국 달러 지수는 93에서 9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어서 중은증권의 10월 13일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는 Q&A 방식으로 구성된데 6개 질문 중에 1번이랑 5번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번 질문은 최근의 위안화 강세가 가장 빠른 편에 속하냐? 답은 한 달 기준 절상폭으로 보든 3개월 누적 절상폭 기준으로 보든 또는 전반적인 상승폭으로 보든 최근의 위안화 강세는 가장 빠른 편이라고 칠 수 없다. 5번째 질문은 위안화 강세는 향후 계속될 것인가? 답은 최근 위안화 강세의 주요 원인은 펀더멘털적인 호재들이 그 외에 시장의 각종 악재들을 커버했기 때문이다. 향후 펀더멘털과 시장의 각종 재료들은 여전히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매우 많으므로 확률상으로 봤을 때 위안화는 많이 하락하면 또 상승하고, 너무 많이 상승하면 다시 하락하는 이런 비교적 큰 범위에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중은증권은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국성증권 10월 12일 보고서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국성증권은 단기적으로 위안달러 환율은 일정 구간에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위안화는 여전히 절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향후 미 대선과 미중 관계의 진전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yuan화 환율은 미중 양국의 종합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종합 경쟁력에는 미중 양국 간의 힘 겨루기, 미중 양국 간의 경제 실력의 경쟁, 그리고 미중 양국 자산의 어떤 매력도 등등이 있는데 국성증권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종합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미국을 따라잡을 거기 때문에 이는 yuan화의 장기적인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점차 강세로 가는 이런 흐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번째 보고서는 초상은행 보고서인데요. 제목은 미국 달러 약세 사이클 시현의 가능성과 yuan화 강세 전망인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보고서 중 결론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초상은행은 중기 전망과 장기 전망으로 나눠서 분석했는데요. 중기적으로 yuan화 강세의 흐름은 변화가 없고 미 대선의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 초상은행은 향후 1년 정도는 미국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볼 것이고 yuan화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좀 강세 흐름을 보일 거다고 주장했는데요. 우선 경기 회복 측면에서 중국은 글로벌 대비 가장 코로나가 빨리 진정됐고 따라서 지금 글로벌 경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는 중기적으로 yuan화 강세에 지지력을 제공했다. 경상수지 측면에서 글로벌 경기가 점차 재개되면서 글로벌 수요도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입장에서 화물 무역의 흑자 국면도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동시에 글로벌 코로나 영향으로 각국 간의 인력 유동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서비스 무역의 적자가 점차 축소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이는 또 yuan화 강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자본 개정 측면에서 미 연준의 무제한적인 이런 통화 완화에 비해서 중국 금융 당국은 정책적인 면에서 선진국보다는 이 부양 정책은 시행하지만 그 강도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약하기 때문에 즉 향후로 봤을 때는 중국이 통화 정책 수단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미국, 중국 양국 간의 금리 차도 이로 인해서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요. 글로벌 자산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추정하고 있는데 글로벌 자본이 점차 중국 국내 자본 시장으로 흘러드는 이런 경향이 강해지면서 중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향상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중기적으로 yuan화 강세에 지지력을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초상은행은 경기 회복 측면, 경상수지, 자본 개정 이 세 개 측면에서 분석해서 중기적으로 yuan화 강세 흐름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고요.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초상은행은 아주 길게 봤을 때는 yuan화는 또 강세 사이클을 보일 이런 로직이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초상은행은 yuan화 환율이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계속 강세를 볼 것으로 전망하지만 아주 길게 봤을 때 yuan화가 완전 강세 사이클로 갈 수 있는 이런 로직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첫 번째 근거는 미국 유럽 금리 차든지 미국 경제 상황의 쌍적자, 그러니까 재정 적자랑 무역 적자 이런 상황으로 미국 달러가 초장기적으로 약세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렵다. 2015년 8월 11일 중국인민은행이 2차 환율 개혁을 진행한 후에
yuan 달러 환율의 시장화 수준이 향상되면서 대부분 상황에서는 이 yuan 달러 환율이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되고 더 yuan 달러 환율이 미국 달러 지수와 역상관관계를 아주 명확히 띠게 되는데 현 시점에서 초상은행은 초장기적으로 미국 달러가 약세 사이클로 가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yuan화 강세 사이클도 시현되기 어렵다. 두 번째 측면은 중국 인민은행 입장에서 초장기적으로 yuan화 강세로 가는 거를 볼 생각은 없다라는 건데요. 우선 과거에 비해서 인민은행이 환율에 상시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면은 많이 약화됐지만 하지만 현재 중국의 환율 제도는 여전히 관리 변동 환율제이고 또 지난 3년간의 정부 공작 보고에서 yuan화 환율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겠다라고 중국 정부에서 이런 의지를 피력했고 또 코로나가 아직은 다 종결된 게 아니고 이 글로벌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는 상황에서 만약 yuan화가 너무 크게 절상될 경우에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목표, 이런 방향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이 수년간의 실천에서 얻은 경험이 중국 인민은행은 충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yuan화 환율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초장은행은 yuan화는 초장기적으로 어떤 사이클적인 강세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 yuan화 강세에 대한 중국 현지 증권사와 은행의 리포트 총 6개를 공유 드렸는데요. 각사마다 의견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yuan화는 일정한 범위에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거다. 중기적으로는 대내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대체로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yuan화 강세가 아니라 yuan화의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흐름이다. 끝으로 인민은행의 최신 브리핑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인민은행이 정기적으로 금융 통계 관련 브리핑을 가지는데 최근 브리핑이 10월 14일. 이 브리핑이 여러 가지 금융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인민은행이 향후 yuan화 환율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읊어드릴게요. 향후 인민은행은 계속해서 yuan화 환율의 탄력을 유지할 것이고 시장 컨센을 안정시킬 것이고 yuan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도록 유지할 것이다. 네, 지금까지 찔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중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